시나리오별 필요 보험료율은 제4차 재정 계산에 비해 약 1.66%포인트에서 1.84%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연금 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 청년 세대 부담이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연금 개혁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최근 저출산, 고령화 흐름을 감안하면 국민연금 소진 시점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금 개혁, 정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런 시대적 생존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연금 개혁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개혁 방향에 관한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차관님, 복지부 차관에게 되는 A2G 두 번째 네. 시간 예. 되겠습니다. 자, 제가 국민연금을 내시는 분으로 좀 빙의를 해서 네. 정말 더 내기 싫은데 돈을 더 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지금 정말 벼랑 끝에 와 있는 건가요? 정말 지금 그렇게 필요한 건가요? 예, 지금 필요한 상태입니다. 아, 네. 사실 지금 그 25년 동안 개혁을 못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볼 때 지금 꼭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예, 예. 주시죠. 사실 이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국내 노후를 대비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후 소득을 잘 보장해 줘야 되잖아요. 네.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 제도가 오랫동안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이걸로 설명을 드릴까요? 네. 국민연금이 도입된 데가 1988년도인데 그때는 출산율이 1.55명이었었고 예. 네. 63만 명이 태어났어요. 예. 근데 지난해는 0.78명이 돼가지고 25만 명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네. 앞으로는 더 준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고령화에는 4.7%에서 도입할 때죠. 10.5% 해가지고 4배가 늘어났습니다. 상당하네요. 예, 그리고 하나 더 관심 있게 볼 것은 사실 기대 수명이거든요. 예. 네. 88년 도입할 때는 그때 평균적인 수명이 70.7세였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84세가 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14세가 늘어났거든요. 아. 달리 말하면 보험료를 내실 분들은 줄어들고 그러나 보험료를 받으실 분들은 급여를 받는 너무 많다. 예. 늘어나고 있다. 그런 데 비해서 이 기간도 14년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이 개혁을 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산율도 줄어들고 네. 출생아 수도 절반보다 더 줄어들었어요. 꽤 그러니까 그 부양해야 줄어들었습니다. 하는 분들은 굉장히 줄어들었고 그렇습니다. 예. 부양 받으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늘어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예, 있겠네요. 이럴수록 국민연금 개혁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국민연금 소진 예상 시점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기금 재정 계산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재정 건가요? 계산 단어가 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예, 예. 재정 계산이 뭔가요? 예, 재정을 개선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 예, 예. 2003년부터 이렇게 제도가 생겼는데요. 네. 그게 딸리 말하면 쉽게 말하면 5년마다 할 수 있는 정기 검진이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보다시피 정말로 이게 고령화는 더 지속되게 돼 있고 네. 출산율은 더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따라서 5년만 하면 체크를 해가지고 이 과연 장기적으로 언제 기금이 있는 것인지 언제 소진되는 것인지 네. 또 언제 개혁을 할 것인지를 정하는 건데요. 네. 이건 우리나라는 지금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고 예. 지금 4번을 했습니다. 2003년도부터 해가지고 4번 했는데 네. 지금 이제 금년도에 5차 재정 개선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인데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지금 보면은 일본이라든지 영국도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네. 네. 캐나다는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꼭 정기적으로 검진을 우리가 보통 보면은 1년마다 한 번씩 건강도 검진을 체크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국민연금도 5년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기 검진이다. 이렇게 이해가 굉장히 쉬운데요. 네. 지금 조금 전에 보여주신 것처럼 인구 구조가 처음 도입될 때랑 정말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나게 바뀐 인구 구조가 그 재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거죠? 네, 많은 영향을 끼치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여기도 보다시피 여러 가지가 이렇게 보게 되면 네. 받을 사람은 낼 사람은 줄어들고 받을 사람 많아지는 거잖아요. 예. 네. 그에 따라서 재정에도 큰 영향이 있는데 오늘 제가 잠깐 예. 어이쿠. 네. 예. 이걸 보시게 되면 저희가 기금이 최대 적립 시점이 보게 되면 2040년인데 지금 보게 되면 4차가 18년도에 했고요. 네. 5차가 23년도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4차 같은 경우에는 기금 소진 연도가 지금 보게 되면 2041년도에 섰습니다. 예. 그런데 5차를 보니까 이게 더
한 해가 땡겨지게 된 거예요. 1년 빨라졌군요. 예, 예. 이것은 뭐냐면 기금이 이제 적자가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최대 정리 시점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금 소진 시점입니다. 당초에는 2057년도에는 18년 했었는데 2년이 땡겨져 가지고 2055년으로 땡겨지게 됐습니다. 예. 네. 사실 저희가 지난 그 4차 할 때만 하더라도 지난해가 이렇게 사람이 적게 태어나라고 상상을 못 했었습니다. 그렇죠. 아, 네. 지금 0.78명으로 돼가지고 이게 지금 23만 9천 명이거든요. 예. 네. 우리가 가장 많이 태어날 때가 61년도입니다. 108만 명이 남았고 아. 예. 71년도에 우리가 보게 되면 102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2002년도에 50만 명이 태어났는데 지난해가 네. 지금 25만 명이 안 된 거거든요. 어. 달리 말하면 50년 만에 4분의 1로 줄은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요. 우리가 달리 말하면 이것은 전금년 같은 경우도 우리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같이 실행하면 안 됩니다. 더 출산율을 높이고 그러니까 낼 사람은 많아져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또 고령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분들을 잘 보살피는 걸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 재정 추계 이후의 절차도 궁금한데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금년 3월 달에 우리 재정 추계를 해서 요와 같은 것을 저희가 발표를 했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재정 추계를 할 수 있는 이 재정 계산위가 지금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계산위가 마련해가지고 이분들이 아마 8월 말쯤 될 텐데요. 그때 이렇게 그 공청회를 통해서 자기들이 잘 수리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보험료는 이 정도, 또 소득대체는 이 정도, 또 기금은 이 정도로 높여야 된다는 것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 네. 그럼 그걸 받아서 저희가 보통 9월 달까지 이제 국회를 통과하고 그 10월 달에 10월 달에 이제 국회에 제출을 하게 돼 있는데요. 네. 국회에 10월 말까지 제출한 다음에 어차피 기금에 대한 좀 보험료라든지 그런 것은 다 이게 국회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결론적으로는 국민연금법이 개정이 돼야만이 연금 제도 개혁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네. 이게 1988년에 처음 도입이 됐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 때 한번 해서 큰 폭의 좀 변화가 있었죠. 했었죠. 네. 자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지금 25년 정도 아니죠 얼마나 됐나요? 지금 계산이 갑자기 안 되는데 88년도니까 35년. 35년, 네. 예, 35년. 예. 35년 지나는 동안 어떤 이런 큰 폭의 개혁 이런 것들이 좀 있었나요? 계획이 두 번 있었습니다. 아. 사실은 저희가 88년도에 1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을 예. 했었고요. 그때 또 95년도에 농어민연금이라고 그래서 농어민 주민들을 위해서 연금을 한번 한 적도 있었고, 그때는 제가 그때 사무원 했었습니다. 제가 제주도를 맡아가지고 예. 그 연금도 가입을 하러 다녔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98년도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지금 그 1차 제도 개혁은 98년도입니다. 네. 98년도인데 첫 번째 제도 개혁 설계가 3%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3% 보험료를 내고 70%를 대체로 받고 네. 나이가 들 때는 60세 되면 보험료를 네. 그 연금을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 저부담 고급여 체계로 시작을 했고 이 모든 나라들이 처음에 연금을 시작할 때는 사실 그렇게 다 시작을 합니다. 예. 처음에는 보험료는 낮게 그리고 돈 주는 건 어느 정도 많이 주고 네. 그렇지만 점차 개혁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1차 개혁은 98년도에 있었습니다. 네. 98년도에 그 3%가 6%가 되고 6%가 9%가 돼가지고 98년도에 9%까지 보험료가 인상이 되게 되고요. 예. 두 번째는 70% 있는 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만 원 받는 분이 퇴직하게 되면 70만 원 받는다는 것이 소득 대체율이 되겠는데요. 네. 이걸 60%로 낮추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고 그러면 60세가 되고 있는 연령을 65세까지 늦추자. 이런 것이 이제 그때 저희가 그 1차 98년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2007년도에 크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러 가지 논쟁도 많이 있었고 뭐 했었는데 이 소득 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춘다. 그래서 28년까지 40% 낮추고 네. 또 그때는 여러 가지 그 보험료를 12.9%까지 올리자는 것도 정부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국회에서 그 통과를 못하고 네. 대신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해서 노인 인구의 70%에 대해서는 다달이 돈을 주는 것이 됐었는데 그때 8만 4천으로 시작을 했고요. 네. 지금은 금년도에 32만 4천 원을 주게 되어 있고 저희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것을 40만 원까지 인상하는 것이 로드맵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98년도에 1차로 했고 2차는 2007년도에
2차로 제도 개혁을 했다. 그리고 네. 좀 이번에 하게 되면 3차 제도 개혁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저 이렇게 이번에 하게 되는 3차인데 예, 예. 그 보험료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처음 시작은 3%로 이제 네. 시작을 했고 98년도인가요? 예, 예. 그때 이제 9%까지 네. 이제 올라왔는데 그 이후로는 현재까지 그럼 계속 9% 상황이 지금 유지가 되는 그 25년 동안 좀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보험료율이라는 게 내가 버는 만큼의 어떤 일정 부분을 연금으로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외국의 경우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 외국의 나라들, 뭐 OECD 특히 뭐 국가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로 지금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나요? 예, 외국 평균 정도가 18%를 내고 있고요. 아. 41%를 받고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는 3%에 시작을 해서 88년도 3%, 93년도에 5년 지나서 6%, 또 이제 98년도에 또 5년 지나서 9%가 되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보통 18%쯤 되게 돼요. OECD 평균이 18.2%고 소득세율 42.2%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는 18%를 내게 돼 있고요. 예. 군인연금은 14%를 내게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맨 지난 12월 달에는 일본을 다녀왔어요. 일본이요. 일본은 2004년도에 13.934%를 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17년도에 18.2%까지 일본이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매년은 그 내는 비용이 0.354%를 인상을 시켰더라고요. 자동적으로 인상되는 거예요? 예, 매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매년 0.354%를 인상을 하냐 했더니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직장인을 보게 되면 1.7%밖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네. 근데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올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017년도에는 18.3%가 됐고요. 이번에 제가 한 달 전에는 독일과 스웨덴을 다녀왔거든요. 예. 근데 독일 같은 경우도 18.6%를 보험료를 내게 돼 있고 또 이렇게 프랑스가 스웨덴 같은 경우도 18.5%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내는 나라가 사실은 어딘가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요. 27.7%, 27.8%를 내고 있는데 지금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그렇습니다. 바뀌기 전인 거죠? 예, 예. 내고 있고 와. 그런데 그분들은 60%의 그 수급을 받고 계세요. 소득 대체율이 대출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번다고 그러면 지금 번다고 그러면 내가 퇴직을 하게 되면 다음 달에는 60만 원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시끄러운 면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까지 62세의 그 수급을 보험료를 계속 내고 퇴직 연령 62세인데 이 연금 62세면 받을 수가 있다는 네.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좀 더 일을 더 해라. 네. 64세부터 그 수급을 하겠다. 아. 그때부터 연금을 주겠다 그러니까 많은 프랑스 국민들이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예. 개혁에 저항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 27.8%라는 것이 우리 보게 되면 근 3배가 넘는 세 거잖아요. 배 가까이 되는 건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많은 나라들이 보통은 18%, 정확하게 18.2%가 되고 소득 대체율은 OECD 평균이 42.2%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예, 예. 조금 전에 이제 장관님 일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본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구조 변화라든가 이런 게 한국과 좀 비슷하게 가는 면이 비슷합니다.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도입하거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일본이 사실 우리보다도 지금 15년 정도 고령화가 앞서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18.4%의 고령화율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이 18.4%가 된다는 건데 일본은 지금 29.9%입니다. 예.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일본 후생성 정무차관을 만났는데요. 예. 네. 그분도 계속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가 2004년도에 큰 개혁을 지금 해서 13.934% 되는 것이 18.3%로 인상을 했고요. 네. 또 하나가 보통 연금을 개혁하게 되면 70년 내에 보통 기준을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2023년도에 하게 된다고 그러면 2093년도가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한 1년 정도의 급여를 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일본은 크게 잡아가지고 100년을 받습니다. 네. 2123년이 된다 하더라도 한 해 정도의 보험료가 남아있게 줄 수 있게 돼 있고 또 하나는 자동 조정 장치를 마련해서 예를 들면 기대 수명이 늘어나게 되게 되면 더 연금액을 좀 낮추고 또 달리 말하면 또 이렇게 저출산이 애를 많이 안 낳게 되면 또 낮추든지 그런 것을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자기 말로는 마크로 슬라이드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옆에 나라에 있는 일본의 그런 사례를 잘 보고 좋은 거는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는 그런 그 정책 방향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희가 이제 보험료율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네. 뭐 외국의 사례도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짧게 소득 대체율은 지금 어느 정도인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소득 대체율은 저희가 지금 그 40년을 가입하게 되면 예. 네. 40%를 가입하게 돼 예, 있고요. 예. 40%를 주게 돼 있죠. 그 자체는 아마도 28년도에 40%이기 때문에 지금은 42.5%를 지금 드리고는 있습니다. 네. 평균적으로 지금 우리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수령액이 한 61만 원 정도가 되십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 2주 전이 됐나요? 그때 연금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게 20년 이상 가입하신 분들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평균적으로 103만 5천 원 정도를 받고 계십니다. 예. 근데 우리가 40년도를 이렇게 가입하게 되면 되어 있잖아요. 지금 20년도 하더라도 103만 5천 원 정도가 되게 돼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아마 우리 그 평균적인 보험료를 가입하신 분들의 보험료 급여 수준이 보통 나는 내는 돈 기준 자체가 한 달에 286만 원 정도는 벌고 있다는 것을 하다 보니까 네. 103만 원이 되겠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게 되면 286만 원 곱하기 40%를 된다고 하면 그 돈은 상당히 높은 액수가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 연금 도입한 지가 35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아직은 좀 더 적은 액수가 됩니다. 우리도 이 앞서 사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금 개혁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정부에서 정말 우리 국민들하고 여러 노후라든지 또 지속 가능성을 다 감안해서 철저한 연금 개혁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요. 네. 네. 그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요. 두 번째는 이 법 자체가 국회에 법이 개정돼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대안을 잘 마련해서 정말 여야가 합의해서 좋은 안을 통과를 시켜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국민입니다. 음. 국민들이 저희가 국민연금 개혁은 상생의 국민연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 노후 세대라든지 젊은 MZ세대도 같이 협의할 수 있는 합의를 이런 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국민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우리 MZ 세대분들도 만나고 있는데요. 그분들한테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국민연금 자체는 지금 있는 분들도 또 연금을 내야 되고 네. 또 하면 받으셔야 분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예. 한편으로는 이 저희 같은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돈을 빨리 내주고 더 많이 내주고 사실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상당히 유리한 제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 젊으신 청년분들이 빨리 좀 더 목소리를 높여달라. 더 연금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주고 더 해달라. 그런 요청을 저는 강력하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네. 자, 보건복지부 차관으로부터 듣는 연금개혁 A to G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또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길 제1차관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